자율주 예, 나라 밖에서는 요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 스타트업 연구소 문형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대표님은 이렇게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들 쭉 살펴서 이런저런 공부하시다 보면 네. 내가 이런 사업 할 걸. 이런 네. 거 되게 많죠. 더러워 보이죠. 이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고요. 요즘은 그리고 이른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저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뭐 1,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때로는 1, 200억으로도 부족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그렇죠. 꽤 많더군요. 근데 뭐 또 돈이 많이 없더라도 또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덜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꿈과 희망을 계속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빌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열정을 빌려오는 수 있는 곳이 잘 없었어. 열정은 스스로 갖도록 노력해야죠. 네. 오늘은 네. 미래 자동차의 주요 키워드 네.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차 네. 이 얘기인데 이게 뭐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혼자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대개는 시니어들, 고령자들이 먼저 찾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쪽을 타겟팅해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사실 그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누구나 다들 좋아할 수 있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서 신문도 봐도 되고 텔레비전도 봐도 되니까 누구나 좋아하긴 할 텐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하기 조금 힘드니까 네. 그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다. 네, 예. 네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시작된 곳이 있어요? 자율주행차들은 말들은 많이 나오고 네. 뭐 언제 나온다 혹은 뭐 주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혹은 뭐 사고 났다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쌓고 그리고 또 향후 운영을 위한 그런 스터디들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 또는 장소가 어르신들이 사는 시니어 빌리지라는 얘기를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볼 만한 곳이?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보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시행을 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작은 어르신들 마을이었습니다. 이른바 실버타운. 그렇죠. 거기서 작은 규모로 해보다가 네. 최근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5만 가구 정도 어르신들이 사는 더 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이제 상용화한다는 거예요. 이 차를 노인들이 사서 네. 타세요. 그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상용화해서 운영은 하는데 법규 네. 때문에 아직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네. 핸들 근처에 손을 대고는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스쿨존도 보면은 20km 혹은 30km 이하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니어 빌리지 어르신 마을을 보면 그 지역마다 이렇게 속도를 좀 낮게 해놨어요. 그 안에서만 타는 걸로 네. 일단 네. 이게 그러면 탄 사람은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앉아 있으니까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게 되죠. 그럼 무인차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무인차는 아닌데 그러니까 운전사도 따로 있고 타시는 분도 따로 타면 네. 생긴 거는 택시하고 똑같은 건데 네. 왜 자율주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타고 있지만 네. 차가 자동으로 가니까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안 사실상.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타고 있잖아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호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시니어 빌리지 어르신들 마을에 운영을 하면서 운전자도 안 타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뭔가 운전자가 그래도 워치를 하고 있어라 하는 그렇죠. 곳도 있고 네. 그조차도 필요 없다. 네. 이게 그럼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도 만들고 하다 보면 슬슬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도 달리게 되고 네. 시니어 타운 밖으로 이제 나올 때도 곧 오겠네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네. 속도가 30km 넘어가면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또 자율주행 연습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회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호주 같은 곳에서는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만들고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딱 느낌이 네. 아이들이 자전거 배우기 시작하면 뒷바퀴 양쪽에 보조바퀴 달잖아요. 네. 그러면서 타다가 이거 괜찮다 싶으면 보조바퀴 쓱 떼고 떼죠.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데 네.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게 보조바퀴 달고 달리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곧 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얼마나 빨리 배울지. 네. 우버 에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호주에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 내년부터 우버는 워낙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도 아니죠. 이제 워낙 커져서. 유니콘 아주 큰 회사죠. 예. 네. 그러니까 택시는 아닌데 택시처럼 네. 본인이 자가용이 있으면 그걸로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네. 우버 에어면 뭐예요? 비행기예요? 그렇습니다. 에어가 들어가니까 하늘을 나는 걸 텐데 헬리콥터 같은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드론을 조금 키워놓은 형태도 있고 몇 가지 형태가 언론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의 그런 비행기입니까 이게? 현재는 쉽게 말하면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건데 헬리콥터가 일단은 떠서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승객들이 탈 수 있는 밴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예. 띄우는 것들을 작용을 하게 하는데 에어버스 등에서도 또 스타트업 등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 보니까 저 보통 우리로 치면 한 12인승 정도 되는 승합차. 그렇죠. 가 날개가 좀 펼쳐지는 이런 네. 디자인이네요. 디자인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헬리콥터 형태에다가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럼 건물 옥상에서 출발하고 내려오고 그러겠습니다. 현재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건물이나 약간 만들어 놓은 헬리콥터 착륙장 같은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우버는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라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다른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단은 확산을 대비하면서 직접 운영들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헬리콥터 택시? 그렇죠. 현재 미국의 달라스하고 LA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말고 해외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호주를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되는 손님들, 네. 용도로 빨리 가고 싶은 손님들. 그렇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차로 가는 경우가 한 1시간 걸리면 이 우버 에어, 택시 헬리콥터 같은 걸로 타고 가면 한 10분이면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항 같은 거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비즈니스 수요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택시처럼 해외에서는 활성화가 되면 궁극적으로 우버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율주행을 승용차에 적용을 하지만 사실 항공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할 때 차들은 옆에 차도 있고 고양이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어려운데 네. 하늘에서는 비둘기만 조심하면 되죠. 가끔 새가 오긴 하지만 높이감은 없으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래서 우버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또 요금도 비싸고 중요하니까 굳이 자율주행을 해서 인건비 하나 아끼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상에서야 드라이버의 인건비 아끼는 게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요. 우버하고 리프티가 상장을 하면서 지금 올해 향후 몇 년간은 적자가 나는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원년을 자율주행이 되면서 운전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없어지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근데 항공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항공기 운전사에 대한 비용이 없어지면 상당히 나아질 것 같긴 거라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비행기 빨리 공항까지 태워줄게요라고 하면 저는 그 돈 내겠습니다. 낼 텐데 네. 근데 무인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운전사 없어요 그러면 하늘을 나는 건데 운전사 없으면 저 그냥 택시 타고 갈래요? 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적용이 되면 또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단거리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 다른 또 업종으로 또 하나 넘어가 보죠. 신발 회사 이야기인데요. 네.
야, 저 얼마 전에 저도 뭐 이런저런 밤에 이런 검색하다가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의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는데 네.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거야말로 성장주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무슨 운동화 파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에 나이키 주가가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랑 아디다스가 선방을 해서 예. 나이키가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이키가 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발이 하나 더 생겨서 신발을 한 켤레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더 빨리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네. 그럴 텐데도 이렇게 주가나 혹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화 고를 때 에이, 그냥 나이키 사지 뭐 매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꼭 나이키라는 게 아니라 네. 특정 브랜드를 그냥 사는 그렇죠. 자기가 신던 것들이 편하면 그 브랜드를 또 사겠죠. 운동화 시장 자체가 뭐 많이 커지지는 않겠으나 네. 경쟁자들이 좀 정리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N사가 선두를 점유하고 있고 또 A사, 아디다스 같은 데가 예. 또 다른 회사들이 쫓아가는데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언더아머라고 그 브랜드가 많이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발이야 사실은 글쎄요, 뭐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눈 감고 신어보세요 한 후에 네. 지금은 뭐 신으셨게요 물으면 어차피 구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아디다스를 신었는지 언더아머를 신었는지 나이키를 신었는지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미지 싸움, 브랜드 싸움, 그렇죠. 그게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의 스타일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기 위해서 디자인도 조금 눈에 띄게 하고요. 그리고 부가 기능을 좀 넣는 거죠. 스마트폰 회사들하고 고민의 포인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좀 또 여기서 뭘 더 넣으면 네.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래서 언더아머가 최근에 특허를 냈는데 이 브랜드에서 특허를 낸 거는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 네. 그 신발에서 그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해서 심장 박동수가 많이 빨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신발끈을 좀 조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N사에서 나온 거는 그냥 단추 누르면 신발끈이 이렇게 조여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판단해서 인공지능처럼 판단을 해서 야, 이게 뛰기 시작하면 점점 신발이 조여드는 그런 느낌을 준다. 네, 조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이 너무 뜨면 이 사람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그러면은 너 쉬어야 돼 하면서 끈을 좀 이렇게 쓱 풀려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군요. 네. 이거 지나가다가 뛰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매력적인 이성을 발견하면 갑자기 신발끈이 조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더 이상 다른 걸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언더아머라는 회사는 좀 절실한 그 전략이 깔려져 있는 건데요. 이 회사는 좀 재미있는 것이 그 CEO가 풋볼 선수 출신이에요. 네. 풋볼 선수를 하면서 그 옷을 입었더니 땀이 나면은 막 그 면으로 된 티가 막 젖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 패브릭 특수 섬유를 넣어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 차 트렁크에 실고 팔러 다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회사가 언더아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보다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데는 신발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여기는 신발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주로 파는 옷이 브랜드.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신발도 차별화되고 더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전략이 눈에 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브랜드 프랜차이즈인가요? 네. 체인점. 네. 이 없어졌는데 네. 다시 문을 여는 게 고민되는 모양입니다. 네. 토이저러스가 다시 문을 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참 새로운 건데 사실 미국에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장난감을 파는 체인점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문으로 장난감만 있는. 네, 그런 체인점, 네.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인은 하나였는데 그게 토이저러스였던 거예요. 예. 그 작년에 부도가 났잖아요. 뭔가 다시 하려면 네. 뭘 좀 새롭게 바꿔야 될 텐데 똑같이 네. 하면 똑같이 부도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베스트바이가 아마존이 그 많이 팔면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예.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써보고 냉장고는 열어보고 예, 만져보고 뭐 하니까 아마존 온라인에 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와서 써보고 가격은 그래도 비슷하니까 사잖아요. 토이저러스도 앞으로는 장난감을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전시해서 하는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예. 새로 매장을 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써보는 것들을 더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거에는 이제 일반 체인점들이 하듯이 물건을 사다가 이제 그걸 팔았는데 네. 부도가 났다가 새로 일을 해야 되니까 장난감 가게들한테 가서 회사들한테 가서 그 이번에는 우리가 팔면 돈을 줄게. 그냥 제품 먼저 줘라. 우리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외상으로 들어오는 전략. 네. 사실 우리나라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좀 유통의 관행이 좀 달라서 그런지 스타일이 좀 달랐죠. 실제로 다 물건 사놓고 네. 백화점들이나 유통망이 알아서 팔고 못 팔면 떠안거나 세일도 맘대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이 달랐는데 여기서는 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다른 스타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토이저러스가 이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파티용품 파는 점에서도 네. 장난감 섹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키웠대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유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장난감만 있는 데가 뭔가 아이들은 가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베리라는 전에 토이저러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예.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토이저러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트루키드라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토이저러스 브랜드를 사든 어떻게 하든 해서 네. 다시 토이저러스 간판 걸겠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늦어도 내년까지는 알겠습니다. 토이저러스라는 브랜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